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국가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미북,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난을 자인했으며 대규모 군사비 지출 등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지난 15일 공개한 국가별 현황 보고서입니다. CIA는 북한에 대해 지난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등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이어 2021년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단거리, 중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들 탄도미사일들은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본토를 겨냥한 여러 종류의 사거리들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엘 보웰 주일미군 육군사령관은 최근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주최한 연례 국방포럼 2022 전망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영내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In the last decade or so, with North Korea's capabilities to test and launch sea, air,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threaten the region, there's been much more of a focus on what that deterrence needs to be to include ballistic missile defense with Japan as one mission. CIA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영내 도발적인 군사 행동과 태세는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관여를 제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면서 과다한 군사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고 세계에서 가장 중앙 통제적이고 가장 폐쇄적인 경제 체제라며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초 김 위원장이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IA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2002년부터 준민간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IA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이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10년간 모두 129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무기 개발과 체제 강화에만 몰두해 왔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큰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 CFR은 최근 핵위협 방지구상 NTI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29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 선대인 김일성의 15차례, 김정일의 16차례에 비해 8배 이상 발사 시험을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종류도 선대에서는 스커드와 은하, 노동미사일 등에 그친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북극성과 무수단, 화성미사일 등 종류와 사거리가 매우 다양해졌다면서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군사적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면서 핵무기 개발을 통한 체제 강화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큰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개방 없는 개혁 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이딴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더 큰 자율성에 대한 열망을 인식하기 위해 동맹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통합, 최근 양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두 나라의 안보 사항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10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을 동맹 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쟁 시 한국군 사령관이 미래 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이 연합군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향상 등 한국이 전작권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조건과 기준점을 설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국의 서우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미래 연합군 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전작권 행사 능력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We also reaffirmed our shared assessment that the DPRK is continuing to advance its missile and weapons programs, which is increasingly destabilizing for regional secur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main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But we also discuss measures to enhance our combined deterrence posture and to defend against the full range of threats. 의회 조사국은 또 주한미군의 기지 통합 움직임을 거론하며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부지 반환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도 미한 동맹 조정의 한 예로 꼽았습니다. 미한 양국의 대북 정책 공조와 관련해선 북한 문제가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 충돌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필수적인 북한과의 관여를 촉진해왔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한국의 남북협력 활동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2019년 초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도움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미북 남북 외교의 정체기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선제적인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영내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은 자국과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 때문에 북중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와의 협력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쿼드가 반중국 프레임을 피한다면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전반적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 간 동맹은 미국이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11월 무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11월 북중 교역액은 4,130만 달러로 전달인 10월 북중 교역 4,182만 달러에 비해 1.2%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 5월 346만 3천 달러로 급감한 이후 9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10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두 달 연속 북중 교역액 감소는 북한의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11월 대중국 수입액은 3,470만 달러로 전달에 3,980만 달러에 비해 12.8% 떨어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1월 660만 달러로 전달인 10월 200만 달러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한 또는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인터넷 연결 공유 시스템인 ICS를 해킹해 전 세계 산업 현장과 군사 분야 정보를 탈취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올해 전 세계 195개 나라 3만 5천여 개 인터넷 연결 공유 시스템 ICS가 특정 단체에 의해 해킹 공격을 당했다면서 공격자들이 수도 매뉴스크립트라는 이름의 멀웨어를 유포해 군사 관련 연구 활동이나 산업에 침투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용한 매뉴스크립트는 주로 북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사용하는 멀웨어이며 프로그램 내 데이터 일부가 중국어로 작성돼 있는 것으로 미뤄 이들이 북한 혹은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해킹 조직이 사용하는 수도 매뉴스크립트 멀웨어는 인터넷 연결 공유 시스템에 합법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 설치돼 각종 개인정보와 사진, 영상 정보를 수집하도록 고안됐다면서 최근 ICS를 통한 해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보안 대책이 미흡한 만큼 관계기관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